네, 이영풍 후보와의 대담 중에 크랭님이 슈퍼챗 하시고 고성구 TV 부산 서동구 이영풍 예비후보 출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올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니윤님이 우파동지 고성구 TV 여러분, 전에는 시드니에서 응원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다시 시드니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하셨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사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이시군요. 열흘 후에 다시 호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전에 저희 방송국 아무 때나 좋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냄 여인님이 아까 슈퍼챗 하셨는데 이제 소개해 드리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뉴페이스 오늘 두 번째 손님으로 모신 분은 황규필 예비 후보입니다. 부산 진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입니다. 부산 진 갑과 을이 있는데 그 제 고향 가야동에 있는 곳이에요. 부산 진 을에서 출마한 예비 후보 황규필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고성국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고성국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산 진구 을의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황규필입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는 정당 국회 행정부 경험 30년과 부산 진구 토박이입니다. 저는 부산 진구에서 태어나 주례초 서면중 부산 동고를 졸업한 부산 진구의 그 아들이며 부산 진구를 가장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자유당 공채 3기로 정당 생활을 시작하여 정당 행정부 국회에서 경력 30년을 쌓았습니다. 정당 경력 30년 정치 행정 전문가로서 이번에 그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키운 준비된 인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부산 진구 을의 발전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교 대표 진행해 주실까요? 예, 참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물 좀 주세요. 그 이력상을 보니까요, 정말로 큰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당, 정, 그리고 이제 국회 내에서도요. 국회정책연구위원 1급 에 이제 준하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국회부의장, 정무비서관 등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국회와 당에서 30년 가까이를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이 어떤 당이었습니까? 예, 그때는 민주자유당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3년 차에 1994년도에 정당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당대표 총재는 김종필 총재였습니다. 제가 참 여쭤본 이유가, 제가 이제 30살이에요 올해.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태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 우파 정당을 되게 지켜 오셨는데, 그럼 뭐 따로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뭐 바꿔오시지는 않으셨고요. 예, 저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당의 당명이 한 7, 8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관되게 보수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로서 생활을 해왔으며, 네. 여당 시절에는 행정부에도 파견 나가서 생활도 네. 하고 그 여러 다양한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네. 참 아까 이영풍 기자님과 더불어서 참 우리 예비 후보님을 보면은 정말로 이 부산 사나이의 그런 이제 참 기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2018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작년에 구청장 선거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2등으로서 이제 낙선을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득표율도 상당히 높았어요. 뭐 30%대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이러한 이제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출마를 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3번의 실패 그리고 이제 4번의 도전인데요. 이번에 좀 마음가짐이 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이번에는? 예, 저는 꾸준함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경선조차도 못하고 그냥 단수 추천을 하는 바람에 그때 큰 실망을 가졌습니다. 네. 그때가 2018년 지방선거였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현성 국회의원과 전직 이성권 전 국회의원과 이 3자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때 32.1%로 아깝게 그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8대 동시지방선거에서도 부산진 구청장 선거에 도전하여 5명이 공천 신청을 하였는데 네. 예비경선, 본경선을 가는 그런 치열한 경선에서도 제가 본경선까지 가서 2등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는 참 저 친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깝게 떨어지는구나. 이제 고생도 했으니까 내년에 선거에서는 잘 돼서 이제 좀 뭐 그 공천받아 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지역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참 제가 이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30년 동안 당을 한 번도 이제 바꾸지 않고 당을 지켜온 분이고, 특히 이 매번에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득표를 조금씩 끌어올리신 분이에요. 이러한 이제 좀 절박한 심정으로서 이번에 이제 아마 또 국회에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제 지금 걱정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김건희 뭐 특검법, 이제 도이치 특검법을 이제 무리하게 이제 통과를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이번 총선을 뭐 이러한 무리한 법으로서 뭐 여론 공작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명백히 좀 보이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같은 이런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30년의 이런 경험을 살려볼 때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저는 누구보다도 국회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원내 행정국장을 맡아서 2016년 20대 국회가 시작할 때 전반기 2년을 원내 행정국장으로 일하면서 제가 정진석 원내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세 분의 원내대표를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예산 편성활동 그리고 당 그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뭐 배우고 익혔습니다. 예. 국회는 어디까지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 힘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저렇게 독재를 하는 거는 숫자의 힘을 믿고 그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민심에 역행하는 그런 그 일들은 결국 국민들이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내년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거는 내년 선거에서 다수당이 안 되더라도 제1당이 되어서 우리가 국회의장을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운영하고 국회 사무처 인사를 하기 때문에 국회 권력은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회 운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1당이 되어서 국회의장을 가져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회를 우리 당에서 원하는 대로 좀 이끌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이런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현장에서의 이런 좀 이렇게 많은 이런 좀 활동이 중요할 텐데요. 아까는 이제 이영풍 기자님께서는 이렇게 명함을 나눠주다가 손에 이게 뭐 붕대도 했다, 상처는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예비 후보님께서는 따로 상처는 안 보이세요. 그러면 조금 뭐 선거운동을 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이 하셨습니까? 예, 뭐 저는 우리 부산 진구월의 계금동의 계금 골목시장과 전포동의 또 전포동 어린이 놀이터 시장 그리고 또 범천동의 그 중앙시장, 자유시장 그리고 골드 거리 이런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명함을 좀 나눠주면서 예. 그 지역 상인 찾아오는 그 뭐 이 장보러 오신 분들에게도 명함을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이영풍 후보는 저 초짜라서 그 상처가 난 거고 저 황기필 후보는 지금 구력이 얼마인데요. 아, 그럼 네.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이나 이렇게 아니 국회의원만 아직 못했을 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예, 뭐. 선거도 많이 치러 보셨겠네요. 그러면. 예, 선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대통령 선거 6번, 국회의원 선거 6번, 지방선거는 한 7번을 치르면서 네. 선거가 어떻다라는 거를 옆에서 또 그 네, 지원했고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제 선거도 이번에 말했듯이 당내 경선이지만 본선거는 아니지만
지금 세 번째 하고 예. 지금 네 번째. 좀 하고 전에 있습니다. 저 시장 얘기하면서 개금도 말씀하셨죠? 예. 개금 2동이 그러면 지역구예요? 예, 개금 1동, 개금 2동, 개금 3동까지 예, 그게 있습니다. 친구 부산 친구 을입니까? 예. 여기 지금 개금 2동과 관련한 그 질문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예. 개금 2동에 노인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되는데 개금 100병원 존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올라와 있어요. 아, 예. 개금 2동에는 그 주택지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 큰 시설이라고 하는 게 백병원입니다. 얼마 전에 백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전 반대 서명운동도 벌이면서 백병원이 그 지역에 남아 있도록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백병원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이제 남아 있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병원이 그래도 부산에서는 그 몇 개 안 되는 큰 병원 중에 백병원이 알겠어요. 유명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백병원은 계속 존치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 대표님. 예, 지금 이제 참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십니다. 이제 정당 경력 30년,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도 참 많은 응원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오랜 경력 끝에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정치 입문을 하시면서 등장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보는 광경일 것 같거든요. 예, 뭐 정당 생활 제가 30년 하면서 사실 정당에서 선출직을 하지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네. 그리고 그 정당 경력이 거의 없는 분이 그 비대위원장 같은 우리 당의 얼굴이 되는 경우도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뜻한 외모에 그리고 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나이도 젊기 때문에 젊은 층의 그 지지를 받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있어 우리 당이 단합되고 보수는 분열 때문에 문제인데 보수 정당을 단합시켜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예. 국회 들어가시면은 내가 이것만은 하겠다.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요? 예, 뭐 한 가지보다도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입법이 있습니다. 노동 입법, 연금 입법, 그리고 교육 입법 등 여러 다양한 입법에 있어서 제가 그 보수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로 오랫동안 생활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 잘 될 수 있도록 그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역구가 부산친 그 을인데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산이 그동안 해운대 수영 쪽에 동쪽 지역이 많이 발전됐고 또 최근에는 이제 강서 쪽에 서쪽에 대한 개발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까 우리 이영풍 후보의 서구 동구나 또는 우리 황교표 후보의 부산 진이나 이런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뒤처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지역 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된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자, 황교표 후보가 국회 들어가시면 이 지역 차원에서 내가 이것만은 하겠다.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예. 그 부산 진구에는 서면 상권이 전국 상권 100대 상권 중에서 6번째 상권입니다. 지금 부산은 인구 구조에 있어 가지고 그 노인층이 많고 그리고 청년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상권을 잘 그 살려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네.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핵심으로 그 의료와 관광을 육성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 문제에 올인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정치도 전문가가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국회 행정부에서 30년 경험을 쌓고 보수정당의 가치, 보수정당에 생활하면서 가치를로 무장한 저 황교필이 국회에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우리 황교필 후보와 그 부산에서 제가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 그 투어를 했는데 그 영상을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드리는데 그 영상에 좀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황교필 후보가 말씀하신 그 정치 전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회의원이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름의 실력과 능력과 그 인품을 인정받아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지만 정치 전문성은 또 다른 의미에서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황교필 후보의 30년의 그 정당 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정치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정치 전문성이 중요한가는 잠시 후에 제가 저희들이 보내드릴 황교필 후보와의 그 부산 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이 올해 마지막 뉴페이스 시간인데 우리 송교 대표가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예, 참 매번 배우고 그리고 참 이번에 이제 공천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확실히 웰빙 이런 국회의원이 아닌 정말 일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이런 참신한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 목요일마다 좀 가볍게 마음이 가볍게 해서 방송국에 옵니다. 오늘은 칼럼까지만 하면 송교가 알아서 감당해 주겠지. 저는 무겁게 옵니다. 네, 우리 송교 젊은 시각 송교 대표에게도 여러분 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